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마약류 관리 정책을 계속 강화해 오고 있고 그렇다면 이건 업무가 늘어난다는 얘긴데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자 지금 지정 기준 한 명이잖아요. 그 한 명으로 이 업무가 다 가능한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실제로 마약류 관리 업무에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고 또 그 관리 정책들은 어떻게 강화되어 있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정은경 파트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관리 정책의 강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님스에 보고되고 있는 데이터가 연 1억 건 이상이고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 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서 마약류의 처방 단계부터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그 마약류 투약 내역을 미리 이제 반드시 조회하도록 의무화를 하였고요. 잇따라 이제 약사들의 업무도 기존 업무 이외에 원내 마약류 처방을 모니터링하고 처방 전산을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인력 투입 현황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약류 업무 수행 인력은 두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2년 인력 기준 지표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의 경우 전체 인력 중 각각 7.7, 9.3%의 인력이 마약 업무 수행에 투입되고 있다고 나타났고 24년 마약류 관리 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서는 각각 9.31, 12.92%로 전체 인력 중에 약 10%에서 12, 13%의 비율이 마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의료기관 병상 수가 작을수록 마약류 업무 수행 약사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병상 수가 작은 병원은 약사 인력이 열악하지만 마약류 관리 업무는 반드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투입 인력의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주고 이는 마약류 관리에 따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마약류 업무량과 상대 가치 보상률입니다. 입원 환자 1일분 약품 기준으로 상대적 업무량을 보시면은 일반 약을 100이라 했을 때 향정의 경우 조제 상담 업무가 162%, 의약품 관리 업무로 비교해 보면 402%나 됩니다. 마약의 경우는 일반 약 대비 상대적 업무량이 더 높은데요. 일반 약을 100이라 할 때 조제 상담 업무가 246%, 의약품 관리 업무는 620%, 약 6배나 됩니다. 이에 대비 현행 수가의 상대 가치 보상률을 보시면 조제 복약 상담료는 현재의 마약류에 대한 가산이 없어 입원 환자 기준 향정은 62%, 마약은 약 40%의 보상에 그치고 있으며 마약류 의약품 관리료 보상률은 마약류 관리료를 가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더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또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황보영 부회장님 이제 어떤 개선책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필요한 거는 마약류 그 관리 수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아까 이제 설명 계속 드렸듯이 그 마약류 관리 수가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을 포함해서 이제 한꺼번에 그 선정된 그 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계속 설명드렸듯이 마약 그 향정신성 의약품에 비해서 훨씬 관리 단계 또 여러 가지 그 관리가 위반됐을 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등되지 않고 하나의 그런 그 품목으로 묶여서 수가가 생성되었다는 이제 그 자체가 저희로서는 조금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연구했던 그 자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마약류 관리 수가조차도 사실 한 10%도 안 되는 그런 수가 보상을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은 마약류에서 마약과 향정을 구분해가지고 마약에 좀 더 많은 그런 수가 가산이 보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 조제 수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류 조제에 따른 그런 수가 가산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혀 좀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주사 마약 같은 경우는 조제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 정은경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현재 일반 약품 조제 그 상대가치 점수랑 비교를 했을 때 그 조제의 복약 상담료 또 의약품 관리료 그 보상률이 40%에도 이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 복잡한 조제 절차 그 잔여량 주사 마약류 잔여량 관리 폐기 이런 업무들을 생각하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 이제 저희 이 인근에 우리나라하고 그런 유사한 그런 공적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그 일본 같은 경우는 마약 지도료 가산 수가라고 해가지고 8,515원의 그런 수가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특히 또 이 금액은 그 마약이 향정보다 약 한 9배 정도 높게 그렇게 차별되어서 그 수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좀 받아들여서 마약류에서 마약과 향정을 분리하고 마약에 해당되는 그런 관리 수가를 또 부과함으로써 원활한 마약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 지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앞서 정은경 파트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 약사가 재원 환자의 정규약 조제 및 검수, 의약품의 재고 파악 및 발주 이외에도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 업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서 님스 보고 업무 시에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 책임은 약사에게 있어서 1인 약사가 근무하고 있는 중소요양병원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마약의 사용은 정말 50년 전하고는 전혀 다른 사용량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 사용량은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약 처방 의사 4명 그 기준도 그러면 이제 3명이나 2명 이 마약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지금 이제 현재 마약류 관리자가 없는 건데 그렇게 마약류 관리자가 없을 때에는 그 처방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자신의 처방에 대해서 적절한지 직접 검토를 하셔야 되고 아까 황보영 부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복잡한 절차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절차를 의사 선생님께서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환자 진료에 바쁘신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마약류 관리의 책임까지 다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러한 관리 부실은 사실 결국 환자가 마약류 오남용에 노출된다든지 아니면 의료용 마약류가 사회적 오남용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품목이나 대상도 좀 더 확대될 것이고요. 또 저희가 이제 그 님스에서 빅데이터로 그 수집된 그런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도 정부가 구축을 한다고 자료에서 본 게 있습니다. 케이나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그 제도적인 아니면 그 시스템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마약을 현재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 이런 그 잘못된 마약 처방에 대한 어떤 그 모니터링과 또 스크리닝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통해 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이런 사실 과정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또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그 일부 병원 또는 선진 나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마약류 관리 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위원회 형태 또는 팀제, 팀제라는 거는
여러 그 직군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마약류 사용에 대한 나름 의료기관의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이 잘 수행되는지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이런 일련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마약이 안전하게 또 제대로 잘 사용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전의 자정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그 활동을 하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그 적임자이고 주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마약류 관리자가 될 것이고 또 병원 약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의료기관 내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정 활동을 지원하는 거, 격려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제언입니다. 이제 규제와 함께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원 약사들의 인력 기준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현실적인 수가 보상을 통해서 이런 안전한 마약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 약사회에서 이번에 시행한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 업무 최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한국병원약사회는 앞으로도 국회,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개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